9월 시작 월요일 증시가 마감하였습니다. 9월 첫 거래일부터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시작이 좋아야지 수익금을 처음부터 크게 누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9월은 이렇게 상승으로 양봉으로 시작을 하였고, 8월은 이렇게 음봉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없었지만 이 9월은 다행히 빨간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거래일에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매번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항상 처음처럼이라는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까지의 수익금이나 손실금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수익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번 달은 처음 주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벌어놓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은 좀 과감하게 그냥 매매를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번 달에 손실을 봤으니까 이번 달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조바심을 내게 된다면 이게 당연하게 그게 압박이 되면서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못 지키고 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아니면은 상승장이 아니더라도 지수가 무너지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보합 시장이라도 충분히 수익 낼 종목들은 번갈아 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조바심만 내지 않는다면 돈 벌 기회는 무조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첫 거래일부터 상승장이었고, 오늘 증시와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시가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 지수가 무너진다 해도 급하게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무너지기 전에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편하게 비중을 그렇게 크게 놓지 말고 적당한 돈으로 편하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악재가 또 나왔는데, 그거를 버티고 약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지수를 보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1.8%, 거의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반등을 했고, 이게 금요일 날 코스닥 레버리지가 한 0.8%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0.7%, 주말 동안 이 무역 악재가 터지면서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였지만 그대로 버텨주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무역 악재가 터진 이날인데, 이날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는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점점 그 무역전쟁에 대한 악재가 누그러지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눈에 띄던 업종이, 우선 이 메가 MD를 중심으로 교육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오른 재료가 대통령의 그 대입 재검토 발언으로 이 교육 관련주들이 다 올랐는데, 저는 이 메가 MD를 오전장에 VI 매매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시장에 그냥 시초가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들고 있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요즘에 또 사용하는 방법이 VI 눌림목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변동성 완화 장치, 이거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일단 이게 확률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VI가 걸렸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VI가 걸린 뒤에 눌림목을 확인하고선 다시 고점을 뚫어줄 때,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좀 최근에 반응을 주지 않다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반응을 주는 종목들은 이렇게 쉽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가 MD를 보고선 이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냐면, 3분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VI가 풀리고 나서는
그 뒤로 내려가던가 올라가던가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오르는 종목에서 좀 높은 확률로 오를 수 있고, 만약 이 교육주가 메가MD가 시초가가 7%가 아니고 뭐 한 17%, 20% 이렇게 상승해서 올랐으면 먹을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갭상승이 그렇게 높지 않고선 오랜만에 띄워주는 종목이라서 뭐 제가 이거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뭐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VI만 보고 눌림목을 보고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료는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여기서 눌리고 나서 일단 풀리고 나서 바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린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도 많습니다. VI가 걸리고선 일부러 VI까지 올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VI가 걸린다고 사는 게 아니고, VI가 걸리고선 일단 변동성을 줍니다. 위로 주든 아래로 주든. 근데 위로 줄 때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VI가 걸린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놓아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급등하다가 내려앉을 때, VI가 걸린 가격보다 내려앉을 때 그거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앉을 때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내려앉았다가 뭐 고점이나 아니면 VI 가격이나 발동 가격이 2,490원. 이거는 나중에 발동된 거고, 맨 처음에 2,290원. 여기에 발동이 됐는데, 여기 발동이 풀리자마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고점을 뚫어줄 때 그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요즘 추세가, 요즘 VI 종목들 이 특성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한 22%에서 25% 사이에서 VI가 걸리는데, 거기서 가격이 풀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점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 풀릴 때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 상한가로 바로 띄워주니까 강제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2,490원에 발동이 되어서 여기서 뭐 2분 뒤에 2,490원 근처에서 풀린다 이러면 그냥 단타로 수익 내고선 끝내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피곤하게 상한가가 풀리나 안 풀리나 체크를 해주려고 했지만, 이게 매물대가 거의 300만 주, 400만 주, 400만 주부터 야금야금 깎이더니 한 300만 주, 그리고 동시효과 200만 주,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내일 매도를 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고, 뭐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주 말고도 돼지열병 때문에 그 중국에서 그 돼지열병이 유명해서 이거는 좀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도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였고, 또 최근에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값 상승으로 인하여 관련주들과 반사이익주들이 연속 급등을 하였습니다. 오늘 봤던 종목이 우리손 FNG와 윙이푸드인데, 돼지열병 관련주들,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 우리손 FNG에 약간 더 비중을 두고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중을 약간 더 두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시초가를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우리손 FNG가 이게 금요일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가 2,360원인가 80원인가 그쯤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보다 훨씬 더 높은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고, 시작을 해서 바로 시세를 주었습니다. 8% 시작해서 15%까지 바로 직행.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더니 시초가도 거의 하루 종일 지키지 못하고 좀 힘들게 마감을 하면서 이거와 씨름을 한다고 좀 기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라면 윙이푸드는 시초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초가를 깨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후장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시, 2시까지 반응을 준다면 시초가를 지키면서 그때 그것만 믿고선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 2,450원도 제대로 회복 못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윙이푸드가 시간의 거래에서 투자주의 이런 공시가 떴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2%까지 오르다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해서 거래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것만 매매를 했는데 일단 거래대금 상이하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에서 메가MD 메가MD 말고는 딱히 볼 게 없었습니다. 화천기계는 정치 테마주인데 기자회견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중에 좀 가격이 낮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종목에서 매매를 한 게 아닌데 좀 한 개, 두 개 종목에 힘을 쏟다 보니까 좀 피곤하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몇 개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신라젠을 중심으로 좀 대형 바이오주 몇 개가 반응을 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메디톡스, HLB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연이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급을 동반하고 있으며 저게 수급을 동반했다는 게 좀 상징적이기 때문에 지수가 과연 쉽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대놓고 엄청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 대형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무너지려면 최근 4거래일 동안 들어온 기관이 한 방에 그냥 팔고 나가면서 장대 음봉이 떠야지 지수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거에 아니고선 지금 상태에서는 좀 단단하게 다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자체가 워낙 매물대가 높기 때문에 좀 무겁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힘든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과 윙이푸드 거래대금 상위만 봐도 신라젠, 윙이푸드 항상 뜨는 삼육물산 이런 건 잘 매매를 안 했고 오이솔루션 이것도 급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손 FNG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몇 개 종목 말고는 딱히 변동성에서 힘이 없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선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이 없어서 시장이 좋음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매매를 해서 우리손 FNG와 윙이푸드에서 하루 종일 씨름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거래대금 상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터지는 종목들이나 고점을 다시 뚫어주거나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이 마감을 하였고 그리고 보고 있는 종목이 파워넷 파워넷은 적당한 눌림목을 준 것 같고 거래량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계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오늘 고점을 뚫어줄 때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눌릴 때 한 5,000원? 5,000원만 안 깬다면은 이거는 거래량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일단 메가MD 말고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메가MD는 어차피 상한가니까 갭상승해서 팔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선 내일부터라도 종목을 한 개씩 찾아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지만 종가 베팅할 만한 그런 좀 적극적인 종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제약, 우리손 FNG 이것도 여기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파워넷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이것도 삭제를 하고 삼성제약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오던 게 뭐 400만 주는 기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APS 홀딩스 좀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10,000원 근접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기 위해서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뭐 시간의 거래에선 여전히 장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국 RNS 뭐 물량 쌓아놓은 것만 봐도 느낌이 오죠. 요즘에 얘들이 약간 좀 지능적으로 된 게 이런 골든 크로스와 함께 좀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선 시간의 거래 급등시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얘들은 제가 오래 봐서 아는데 하루 거래량이 40만 주, 뭐 이거 분명히 안 봐도 지금 제가 체크를 안 한 상황인데 분봉을 보면 장 막판에 거래가 약간 몰렸을 겁니다. 맞죠? 역시 이거 진짜 제가 미리 안 봤습니다. 이거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장 막판에 이렇게 서로 사놓으려고 뭐 동호회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세력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정상은 아닙니다. 뭐 이게 내일 장대 양봉 뜨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이런 애들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젠 지겨울 정도로 시간의 거래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보다 더 높은 물량을 장후 시간의 거래에 쌓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서로 험매수 걸고선 서로 매수하니까 장대 양봉, 시간의 거래 취약점을 이용해서 주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의 거래 매매하실 분들은 일단 이 장후 시간의 물량이 너무 비정상적인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거래할 때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물량이 쌓여 있거나 일부러 좀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물량들을 쌓아 놓을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XINC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이때부터 고점 찍고 나서부터 계속 시간의 거래에서 이러는데 첫 체결이 마이너스 0.19%, 80만 주 쌓아놨는데 첫 체결이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고 이 세력도 다른 종목으로 옮기거나 이럴 겁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자연스럽게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그 다음날 매매로 좀 눌림목 매매, 그리고 눌림 이후에 고점 돌파할 때 진입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종목들은 추가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은 자연스러운 종목이 차트가 좋고 좀 괜찮은 종목이 대한광통신을 추가해 놓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추가해 놨다가 바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4,170원. 이미 거의 고점을 뚫어준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날 고점이 4,230원. 고점을 바로 시작해서 터치할 가능성도 있고 기대감으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단숨에 터치한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시작을 하고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됩니다. 천천히 보다가 이게 내려가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내려가면은 다시 반등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서 눌림목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종목이나 차트가 좋은 종목은 추가해 놓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뭐 종목들을 추가를 하지 않고 보고 있던 종목에서 반응이 온다면 그때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선 내일도 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급증과 변동성 완화 장치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